신초론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8번째 시간 대한제국이 광무개혁을 추진하다라는 제목으로 역사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키워드는 대한제국이고요. 그리고 대한제국의 성립 과정과 또 그 역사적 의의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해하시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한제국의 수립입니다. 대한제국의 수립 이전에 고종은 1896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아간파천을 하게 되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자주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독립협회였죠. 그래서 이에 고종은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황궁,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에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고 제정하고 그 다음에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에 고종은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 반포를 하게 되는데요. 대한국 국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황제에게 군과 관련된 군 통수권, 입법, 행정, 사법, 외교권 등의 모든 권한들이 황제에게 집중된 전제 국가임을 선포합니다. 자, 전제 국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주나 또 귀족이나 독재자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제한 없이 구속 없이 마음대로 그 권력을 운용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자, 국가의 명칭에서 제국이라는 말은 제라는 말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왜 조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대한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자, 대한. 한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역사에 어디 있었죠? 자, 바로 고대의 마한, 진한, 변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마한, 진한, 변한을 상기하는 큰 왕국을 뜻한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이 대한제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한국이 사용됐다라는 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29쪽에 보면 중간에 황궁우와 황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구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황궁우는 여러 신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입니다. 천지신령의 모든 위패를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황궁우를 황구단 안에 만들었고요. 이 황구단은 1913년에 일제히에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광무개혁의 내용과 한계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 다 외울 필요는 사실 없어요. 다만 역사적 의의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원칙 첫 번째 광무개혁을 실시한 원칙에 대해서는 구본 신참입니다. 구본, 옛것을 근본으로 하여 신참, 새 것을 참고한다라는 뜻이에요. 창조한다라는 거 아니고 참고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제도,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발달한 문물, 서양 문물을 수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면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황제의 군사력을 강화했다라고 했는데 군사를 통치하기 위해서 군수권이라고 해요. 또 통수권. 네, 이 군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 통수권 기관으로 만든 것이 바로 원수부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시위대, 지방의 진위대를 증강시켰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세요. 시위대는 서울을 지키는 부대고 진위대는 지방을 지키는 부대다. 이것을 증강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사권을 강화시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재정 예산과 국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선은 근대적인 양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양전이라는 것은 토지를 조사 또는 측량하는 거예요. 누구 땅인지 구분을 하고, 자, 이에 대한 직계 땅 문서를 발급함으로 인해서 자, 세금을 걷어들였고요. 자,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서양의 기술과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또 시설, 근대적인 시설, 뭐 예를 들어 전차를 개통하거나 철도를 개통하거나 전기, 또 전화 이런 것들을 많이 근대적인 시설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뭐 실업학교, 의학교, 외국어 학교 등을 설립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거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무개혁의 한계점을 보면 황제 중심으로 개혁이 진행됐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세 간섭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광무개혁이 짧은 시간에 산업 및 교육, 시설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뭐 하나요?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와야겠죠. 돈을 끌어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본을 많이 꾸어오면서 외세 간섭을 오히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외세 간섭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광무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 도로가 확장되고 뭐 전차, 뭐 아까 얘기했듯이 경인선, 경부선 이러한 철도가 개통되고 전기가 들어왔고 또 전화, 서울이나 인천, 평양 이런 메인 도시에서는 전화가 가설되었고요. 그 외에 지금의 종합병원인 제중원, 자, 종합병원, 자, 그다음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해민원, 구제기관 또는 구휼기관이라고 쓰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드라마 얘기하면 우리 미스터 션샤인의 그 중간 부분에서 유진초이와 고혜신, 김태리와 이병헌이 만나는데 야간에 전차가 지나가면서 전기가 켜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드라마의 배경이 광무개혁 당시이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드라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사적 지식을 보면 드라마도 이해가 사실 쉬워요. 아무튼 네, 이 광무개혁의 내용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진 마시고요. 원칙, 뭐 내용 조금, 내용도 핵심 키워드만 군제개혁, 재정확보, 상공업, 교육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만 보시고 한계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29쪽의 역사탐구 같이 볼게요. 자, 대한국 국제에서 나타난 황제의 권한과 정치 형태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자, 대한국 국제라고 나와 있는 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총 9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가장 그 나라의 정신을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1조 대한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국가다. 자주독립제국이다. 자, 그 다음에 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다. 전제정치 아까 얘기했죠? 자, 소수의 인원 또는 뭐 독재자, 귀족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말했고 3조 무한한 군주권을 누린다. 이런 것 전제정치를 계속 뒷받침하는 내용이고 6조 대한국 대항제는 법률을 제정한다. 이거 입법의 역할을 하는 거고 반포와 집행을 한다. 이거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입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얘는 행정부와 관련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는 전제정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국 국제, 즉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 담겨져 있는 국가의 기본법 헌법인데 이 헌법에 나타난 황제의 권한을 설명해 보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한국 국제에 나타난 황제의 권한을 보면 대한국 국제는 전제 정치와 무한한 군권을 가지고 있다. 이 군권은 군주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군사가 아니고 군주입니다. 그래서 이 군주에게 군 통수권, 입법, 행정, 외교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 대한제국이 추구한 정치 형태는 아까 뭐라고 했나요? 황제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전제 군주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은 외울 거 없고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앞면에 보면은 역사탐구 29쪽의 역사탐구 보면은 그 대한국 국제 밑에 오른쪽 뭐 거북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황제지보라고 해서 자, 대한제국의 국세예요, 국세. 대한제국의 그러니까 국가 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으로 반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빼앗긴 거죠. 그랬다가 오바마 대통령 때 2014년 때 다시 우리나라로 반환이 됐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아는 척하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네,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단원을 잘 배웠는지 여러분 내용 정리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시 정지하시고 내용 빈칸 채우고 옳은 내용 OX 하시고 같이 맞춰 볼게요. 잠깐 일시 정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풀어봤나요?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가로 1번 갑신정변 실패 후에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 비리 기국에서 무엇을 창간했다? 자, 독립협회라고 하면 안 되고 창간이니까 신문이라고 써야겠죠? 독립신문을 창간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독립문과 독립관을 세웠다. 이거 뭐예요? 어떤 협회죠? 자, 독립협회는 독립문과 독립관을 세웠다. 3번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황궁한 고종은 연호를 무엇으로? 광무로 정하고 황제를 즉위하여 대한제국을 수립했다. 그러면 광무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 되게 복잡한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안 가르쳐줬는데 선생님도 이거 검색을 해봤어요. 하늘로부터 비롯된 천신족이자 천손족인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가르침인 하늘에 빛나는 해처럼 영원토록 대대 멸망하지 않고 빛으로 바라며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뜻이 담긴 문자래요. 자,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광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옳은 내용은 동그라미, 틀린 내용은 X표 하세요. 독립협회는 회원 가입에 제한을 두었죠? 맞나요? 아니죠. 회원 가입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쵸? 자, 2번 대한제국은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라는 이게 뭐죠? 구본신참. 구본신참. 옛 구자의 근본. 그죠? 신, 새로울 신, 참고. 이거죠. 그쵸? 옛것을 근본으로 새것을 참고한다. 맞죠? 자, 3번 대한제국의 토지를 조사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 지계 땅 문서를 발급했다. 이거 맞습니다. 자, 내용도 사실 이 정도예요. 지계 발급하고 그다음에 양전 사업 실시하고 원수부 설치하고 이 정도만 중학교 수준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어렵지 않죠? 네, 오늘은 좀 빨리 끝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항상 강조하지만 아프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알았죠?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